피로 물든 용상. 과연 그 자리는 가족의 목숨과 바꿀 가치가 있었을까요? 절대 권력을 향한 조선 왕실의 끔찍한 존속 살해극. 오늘은 권력이라는 맹독에 중독된 세 명의 왕, 그 소름 돋는 심리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조선 건국의 설계자이자 피해 군주 태종 이방원입니다. 새 왕조를 열기 위해 그는 마지막 충신 정몽주를 철퇴로 무참히 살해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복 동생을 세자로 삼자 방원의 분노는 극에 달하죠. 권력에서 밀려난다는 공포, 편도체가 만들어낸 지독한 손실회피 심리였습니다. 결국 방원은 칼을 뽑아 자신의 이복 동생 방석을 잔혹하게 베어버립니다. 형제들의 피를 밟고 나서야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의 손자대에 터지죠. 두 번째 인물,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처음부터 반역의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살생부를 쥔 그는 마침내 야심을 드러냅니다.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 그를 철퇴로 내리치고 처참히 저격해 죽입니다. 그리고 어린 조카 단종을 겁박하여 모든 조정 대신들을 쓸어버리죠. 단 17세 조카 단종은 결국 숙부의 탐욕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책감은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반대팔을 더욱 잔혹하게 짓밟습니다. 단종 보기를 꾀하던 성삼론과 사육신을 끔찍하게 고문하기 시작하죠. 벌겋게 달군 쇠로 허벅지를 지지고 팔뚝이 끊어지도록 잔혹하게 고문했습니다. 끝내 굴복하지 않은 충신들은 저작거리에서 달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하지만 피로 얻은 권력은 세조의 영혼마저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권력 중독은 결국 후대로 내려가 돌연변이 폭군을 탄생시킵니다. 세 번째 인물, 바로 광기의 예술가이자 희대의 살인마 연산군입니다. 그는 성종의 장남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단 1초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천황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일손을 죽이고 무오사화를 일으키죠. 심지어 이미 죽은 스승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버립니다. 부패한 시체의 목을 베어버리는 끔찍한 도간 참시를 자행한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의 학자들은 숨을 죽였고 글 읽는 소리마저 끊겼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연산군의 광기는 측근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중에서 그가 처용물을 추며 환락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늙은 내시의 김처선이 목숨을 걸고 폭정을 멈추라 간언하죠. 전하처럼 무도한 군주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곁에 있던 활을 들어 분노하며 그의 옆구리를 쏘아버립니다. 화살을 맞고도 김처선은 나라를 잃을 것이 한심합니다 라며 멈추지 않았죠. 분노가 폭발한 연산군은 달려가 직접 그의 혀를 뽑아 잘라내버립니다. 충신의 혀를 자른 군주, 그는 인간이기를 완전히 포기한 괴물이었습니다. 이들의 심리 기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무한한 보상 기대입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마약보다 강력한 중독성을 지닙니다. 한번 맛본 절대 권력은 뇌의 이성적 통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협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가족마저 도륙한 것이죠. 태종 이방원이 배다른 형제를 베고 닦아놓은 피의 깃틀, 세조가 조카 단종을 짓밟고 빼앗은 저주받은 용상,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유전자는 연산군의 광기로 폭발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고귀해야 할 왕실은 가장 야만적인 도살장이었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승자의 기록 뒤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영웅의 화려한 업적만을 기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괴물이 된 자들의 심리. 이는 권력을 쫓는 현대인들에게도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다크 히스토리가 전해주는 지식,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